다음은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를 꾸려야 되거든요. 근데요. 인수위 인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중 있게 하거든요. 근데 어제 당선인의 입에서 덜컥 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기사로 또 다뤄집니다. 보시죠. 윤핵관으로 지목돼 백의종군 하던 장제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을 주도했죠. 그림자 보좌했다. 일단 역할을 써놨는데 어제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임명됐어요.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선인이 대화하는 중에 당선인이 덜컥 얘기를 합니다. 뭐 장제원 실장과 논의하시죠.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화돼 버렸어요. 주변에서 약간 살짝 놀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건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 인수 문제도 아주 잘 지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뭐 가까운 시일에 우리 대통령 또 좀 찾아뵈야 될 것 같고 취임하시기 전까지 또 대통령님하고 네. 당선인님하고 또 긴밀히 그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 정해주시면은 네. 긴밀하게 뭐 하드라인처럼 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예.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분이 제가 중간에서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장희찬 평론가. 저 갑자기 나온 거죠, 지금. 저 그냥 공식화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 이후에 대변인 통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르죠. 제가 인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인사는 대통령 당선인 고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공식 브리핑이나 발표조차 걸치지 않고 예. 자연스럽게 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자리에서 예. 당선인 비서실장이 장제원 의원이니 예. 이철희 정무수석과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밝히는 방식으로 알려지는 것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새로운 않고 방식입니까? 이거 인선에 대한 새로운 공표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사실 당선이 확정된 시점부터 언론에서 새벽부터 여러 가지 이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막 깜짝 놀랐다거나 오전부터 사실 이런 내용은 장제원 아닌 의원 것 얘기가 같아요. 계속 나왔어요, 보도로.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오. 확인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공식적인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에 아. 한 라인을 만들자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화답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밝힌 부분보다 예. 이 이철희 정무수석이 법사위에 같이 있었다고 하니 제가 예전에 중간에서 혼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신 게 더 인상 깊었는데요. 예. 그때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아서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것이고 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으로서 송곳 같은 질의를 했었죠. 굉장히 압박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오히려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 의원으로서 검찰총장 지명자를 예.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가 참 생물이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네, 그게 한 3년 정도 사이에 예.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어서 청와대의 예방을 받는다는 예. 것.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재밌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사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도 표현이 있네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대선, 그러니까 이 당선이 되기 전에 이런 표현. 사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목된 대표적인 인물이 장제원 지금 저 실장입니다. 장제원 실장이거든요. 김관옥 교수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좀 그냥 윤핵관 문제는 그냥 조용히 그냥 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핵관이란 분들은 이제 예. 최측근들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아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이분들과의 어떤 그 각을 세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대선 과정 속에서 당선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윤핵관들하고 나는 정치를 한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거론을 했습니다. 굉장한 신뢰를 보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잘못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당선인 시간부터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선인의 정리를 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이미 이제 비서실장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인사라든가 뭐 인수위 구성이라든가 뭐 등등의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당선인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죠.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의중을 그만큼 잘 이제 받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정치 영역에선 굉장히 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하게 특정 인사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될 수가 과거에 있거든요. 항상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야당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내각 중심으로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될까? 윤핵관 중심으로 청와대를 구성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2019년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검찰총장 후보가 돼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 섰거든요. 당시에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거 상당 부분을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또 굉장히 뭔가 옹호를 하는 이른바 방어를 하는 위치였는데 참 정치가 오묘합니다. 3년 뒤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염태영 최고위원님. 지금 이제 벼랑간 저렇게 인사의 내용이 나온 게 예. 이게 처음이 아니죠. 단일화 과정에서도 벼랑간 그 윤핵관으로 지목돼서 백의종군 한다는 그 장제원 의원을 역할을 벼랑간- 했다. 예, 역할을 했다고 뭔가 역할을 했다. 밝혀서 뭐 그때도 전권 뭐 이런 얘기가 예, 있었거든요. 백의종군 한다는 입장에서 또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또 이번에 그 인수위의 그 얘기를 할 때 또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보통은 이제 인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이 인선됐다고 그렇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런 나서 게 좀 쓰는 설명이 건데 있죠. 아까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보다 장제원 의원님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그냥 당선인 비서실장 격으로서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만 좀 뭔가 얘기해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그런 얘기할 수도 다음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당선인의 비서실장은 이렇게 하겠다는 별도의 인선 배경 같은 것을 얘기하고 했으면 훨씬 절차적으로 원만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 행정 경험의 부족 예. 이런 것들이 또 문제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늘 우려되는 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적됐던 것이 검찰공화국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고 그 외에는 경험을 못 가졌으니까 그 외에는 폭넓은 인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예. 검찰 출신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20여 명이나 된다 하는 것이 늘 문제가 지적됐으니까 이럴 때는 좀 당선인 비서실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은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을 좀 더 쓰면 예.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당선인의 스타일일까요? 아무튼 뭐 덜컥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정사실화 돼버렸죠. 정리가 된 겁니다. 순식간에요. 이런 가운데요. 또 한 명의 인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인수위에서는 어떤 활동하는가? 궁금증을 자아낸 인물이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안철수 날개 달까?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크게 앞으로 뻗어가느냐입니다. 공동정부 합의했죠? 이거에 따라 총리 등의 하마평.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인수위 참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인수위원장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요, 지금요? 맡을 수도 있다, 인수위원장을. 이르면 오늘 윤 당선자 회동 관측. 어젯밤에 뭐 만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또 설명 나오고 해서 명확하진 않아요. 장혜찬 평론가, 오늘 만납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만나는 걸로 지금 소문이 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릅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마 조속한 시일 안에 회동을 하시겠죠. 예.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발표했던 단일화 공동 선언문을 보게 되면 예.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부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예. 라는 인수위도 뭐 문장이 들어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부를 공동으로 인수한다는 표현을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인수위를 사실상 의미하는
이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측의 의중이 담긴 문장이 아닐까 하는 예측을 그렇게 해석은 되죠. 인수위 때부터 네, 뭔가 같이 하겠다.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다음에 정부를 공동으로 준비한다는 문장이 들어있는데 사실 보통은 정부를 공동으로 준비한다고만 해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뜻이 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공동으로 인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점을 봐서는 아무래도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이 안철수 대표 측이 생각하는 정책이나 정부 구성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가지겠다는 뜻이 예.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백브리라고 하죠. 기자분들의 예.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는 기자들의 문의에 안철수 대표께서 그날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협의를 해 나가면 된다.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예. 답변을 하신 게 아마 영상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미루어 보아 뭐 이 인사에 대해서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는 지금 전혀 단언할 수 없는 예. 단계지만 서로 뭐 안철수 대표께서 인수위원장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의 인물들이. 정책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할 것이라는 것은 통합정부라는 관점에서 봐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아니면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 사실 인수위의 여러 분과위원장들도 참 많이 있거든 자리들이. 거기서 어떤 공약을 정리하는 역할. 짧게 장희찬 평론가 하나만 더. 총리설 계속 나와요. 근데 뭐 누구도 똑부러지게 얘기는 못하지만 인수위 끝나면 총리 아닙니까? 뭐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 총리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장이 되는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받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모두 다 섣부르긴 하죠.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또 인수위가 활동하는 과정 간에 여러 인사들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서 결정할 대목이긴 합니다만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총리도 가능한 것이고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안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건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도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합당 과정에서 이제 통합될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당이 권력을 쟁취하는 예. 것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해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명직을 통해서 내가 임명받은 예.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권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한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도 다음 정부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이 될 텐데 그 안에서 그동안 안철수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을 예. 어떻게 선거 국면에 내세울 것인가. 사실은 그 고민이 더 클 수 있고 그 부분이 예. 이 양당의 합당에서 더 중요한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 합당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진행이 되겠죠?